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도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걸 엔클로스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하는 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이제 이아름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 창을 열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돛을 어, 할 연결할 기둥이 필요하겠죠. 기둥을 이렇게 큰 기둥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크기는 조금 작게 해주고 길게 해서 이런 식으로 천을 그러니까 돛을 이제 묶을 수 있는 나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형태감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천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천은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커브를 이용해서요. 사이드 뷰에서 커브를 이렇게 펜 툴을 이용해서 그려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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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천을 두 개를 이제 복사를 해서 선을 커브를 이제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이 두 개의 선을 잇는 면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의 서페이스에 로프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제 디테일이 너무 없으니까요. 여기 보면 섹션 스판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조정해서 이렇게 조금 넓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넓혀주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제 이런 천 같은 경우는 이런 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정사각형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태감이 조금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도 그 천이 너무 이제 고르기 때문에 모양이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얘는 이제 넙스 형태의 오브젝트다 보니까 폴리곤 형태로 변환을 해야지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컨버트 모디파이에 컨버트 모디파이 컨버트 안에 컨버트에 이제 넙스 투 폴리곤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컨버트를 할 텐데요. 그 옵션 중에 아마도 이제 스탠다드 핏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여기는 넙스 오브젝트에 가장 가까운 아주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넙스하고 이제 커브는 지워주고 요거만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약간 거칠다라고 하면 스무스를 한번 줘서 스무스 명령을 한번 줘서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릴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상태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를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천이랑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fx라고 하는 항목에서 여기는 천 선택하고 enclose에 create enclos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천을 만들어 주게 되면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천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돛에 연결해 줘야겠죠. 돛은 이제 이 나무 대에 연결해 줘야겠죠.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는 이 and constraint에 이제 point to surface라는 명령을 이용할 텐데요. 이걸 이제 이용할 때 조금 편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엣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한 라인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convert라고 하는 모디파이에 convert selection 셀렉트에 보게 되면 convert to select가 있습니다. component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닌데 convert 어디니? 이게 아니지. convert selection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to vertex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한 거를 vertex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단축키는 Ctrl F9고요. 클릭해 주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엣지를 vertex로 만들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서페이스 포인트 투 서페이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점과 여러 개의 점과 여기는 오브젝트 하나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식으로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엣지를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F9를 이용해서 버텍스로 변환해 주고요. 선택을 해서 G키를 이용해서 이 포인트 투 서페이스라는 명령어를 반복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엣지를 선택해 주고 컨트롤 F9 그 다음에 선택해서 G키. 이 G키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는 에디트해 보게 되면 repeat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constraint point to surface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어 있을 경우에 되는 거죠. 엣지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주고 컨트롤 F9 그 다음에 면 선택해주고 G.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끝 전개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외곽까지 다 선택되니까요. 그 앞쪽에 있는 칸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런 거 없이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G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연결됐어요. 그럼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 형태가 변형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늘어지게 되겠죠. 천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오브젝트들이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기는 고정이 되지만 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질문을 주신 분이 이런 부분을 조금 걱정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요. 이제 날리게끔 표현해 줘야겠죠. 날리는 느낌. 어떤 힘을 줘야 됩니다. 글로벌 힘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로컬로 줄 수도 있지만 글로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nClose라고 하는 솔버라고 불리우는 얘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컨트롤 A 눌러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Gravity and Wind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중력각과 그 다음에 바람 방향과 속도 이런 것들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 이 방향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Z 방향입니다. Z 방향으로 바람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윈드 디렉션을 Z로 1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X 값 0 해주겠습니다. 순서적으로 XYZ이라고 우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비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Y 값 밑으로 내려가는 중력 값이 되게 되고요. 여기 보면 에어 덴서티하고 윈드 스피드 공기 밀도와 그 다음에 속도를 조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디테일이 좀 생기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Z축으로 바람을 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너무 이제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바람에 날리고 있는 건지 안 날리고 있는 건지 잘 분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윈드 노이즈라고 하는 걸 주면 돼요. 윈드 노이즈 1 정도 주게 되면 조금의 변화는 있긴 한데 큰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 같은 경우는 바람에 날리게 되면 약간 파닥파닥 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걸 조금 표현하기 위해선 윈드 노이즈를 한 10 정도 이렇게 높여주게 되면 그 느낌이 살짝 나게 됩니다. 파닥파닥 거리는. 그래서 살짝 그런 느낌 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걸 또 해줄 수 있냐면 여기 있는 대부분을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시작 부분에는 이렇게 초기 값을 그대로 놔두고요. 24프레임에서 살짝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57프레임에서 또 반대쪽으로 살짝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조금 줘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맨 위에 있는 거랑 뭐 맨 마지막에 있는 애는 아이고 처음 위치는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변화를 조금씩 주는 값을 주게 되면 그 약간의 일정한 움직임의 불규칙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길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조금 이제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하고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플레이했을 때 이 나무 기둥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조금 더 불규칙한 느낌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요. 또 여러 가지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걸 또 변화를 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이제 주름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걸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 페인트 항목에 Enclose Vertex Map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윙클, 주름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상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툴박스에 여기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툴 세팅이 나오게 되고요. 모든 부분에다가 우선 검은색으로 리플레이스로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으로 밸류 값을 높여준 다음에요. 이런 주름, 원하는 주름의 형태를 그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주름을 불규칙적으로 이제 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돛에 맞게끔 해줘야겠죠. 뭐 지금은 사실상 필요는 없긴 할 텐데 이렇게 이제 주어 놓고요. 너무 이게 극단적이다 라고 하면 이 스무스라는 걸 이용해서 약간 문질러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너무 과하다 싶으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문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형태감의 불규칙성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게 되면 처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플레이 한 다음에 약간의 주름이 이렇게 그 모양대로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조금 더 이제 불규칙한 느낌을 낼 수 있고요. 이 느낌이 너무 과하거나 약하다 생각되게 되면 아까 전에 이제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조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다이나믹 프로퍼티스 열면 나오는 다이나믹 프로퍼티스 맵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맵 밑으로 보게 되면 윙클 맵 스케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0을 하게 되면 전혀 그 영향을 안 받는 상태가 되게 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거꾸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주름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만약에 3이나 이렇게 높게 되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깊은 주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뭐 그 정도를 좀 조정해 주고 싶다. 약간 과하니까 조금만 줄여주고 싶다. 그러면 0.5 정도 주게 되면 좀 줄어든 형태의 주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너무 티가 안 나는 부분도 있긴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뭐 이 형태감을 예를 들어서 이제 모델링을 되게 그럴듯하게 해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럴듯하게 해놔가지고 이제 날리는 느낌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날리는 느낌 그대로 살리고 부분적으로 만약에 흔들리는 느낌을 주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input mesh attract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값을 일려놓게 되면 플레이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고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완전히 고정이 돼서 여기 있는 이 영향도 안 받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영향. 네,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원하는 흔들리는 부분을 칠해주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페인트 그 다음에 Enclose Vertex Map 역시나 Input Attract 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움직여도 되는 부분은 칠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Replace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맨 처음에 다 칠해주고요. 그러면 모든 부분이 다 움직이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플레이해보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되게 되고요. 만약에 하얀색을 칠해놓는다 라고 하면 모든 부분이 안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움직이게, 그러니까 움직이는 부분을 이제 임의로 칠해주는 거예요. 0으로 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B키 이용하게 되면 이제 이 브러쉬 크기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조금, 아이고, 가운데 부분은 칠해 가지고요. 여기는 조금 움직이게끔 표현하고 싶다. 여기 있는 부분도 뭐 애니메이션을 좀 칠해 놨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칠해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가운데 부분은 움직이고 나머지 부분은 안 움직이게끔 표현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특정 부분만 움직이고요. 이런 식으로요. 특정하지 않는 부분, 아까 전에 색깔을 안 칠해놓은 부분은 고정돼서 있게 됩니다. 그런 효과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만 움직이게끔 하거나 특정 부분만 안 움직이게끔 하나 할 때 조정할 수 있고요. 너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안 움직이는 부분은 없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뭐 add라는 걸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 밸류 값을 민맥스를 마이너스 1 해주고요. 여기다가 0. 마이너스 0.2 정도 하게 되면, 모두 칠하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0.2라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움직이고 고정되는 부분은 없게 됩니다. 그 양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들어가서 조금 이상해지긴 했는데, 다시 한번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0, 1 값을 주고요. 0.1 값을 0.2 값을 전체적으로 칠해주고 replace 0.9를 0.8 정도를 전체로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0인 상태를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전체적으로 0.8이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구간이 항상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되는 힘이 남아 있는 거죠. 약간 경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최대한 안 움직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부분은 움직이게끔 표현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기둥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컨스트레인을 연결하게 되면 충돌이 계산을 안 하게 됩니다. 충돌 계산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뚫고 나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약간 불편하다라고 하면 선택해서 이 콜리드를 적용하게 되면 충돌 오브젝트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사용해줘도 되는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계산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 느려지는 경향이 있고요. 뭐 이렇게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이 대답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